오, K4 더 예쁜데? 기아가 완전 하이브리드 신차 이렇게 내놓게 되는구나. 전기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었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K9 유저 클럽입니다. 어우, 역시 K9은 우리나라에선 조금 힘들었는 줄 알았는데 와, 해외에서 더 난리구나. K9 이렇게 알아봐주네. 눈물이 얼마 전에 K9 정모를 또 했다고 합니다. 2023년 K9 유저 클럽 모임. 이분들 왜 이렇게 군복을 입고 있어? 그쵸. 네, 이거 기아 K9 아니고 한화의 자주포죠. 최근 들어서 뉴스에 엄청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폴란드가 K2, K9만 해서 7조 6천억 원어치 샀대요. 대한민국 진짜 이 정도입니다. 전 세계가 다 탐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이죠. 가격 경쟁력이 엄청 저렴하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루마니아도 1조 원어치를 구입한다고 하고 인도 수출할 때는 대당 무려 75억 원에 팔린다고 해요. 야, 75억 원. 한 대. 이거를 지금 600대씩 사간다니까? 그런데 오늘은 당연히 이 K9 얘기는 아니고요. K 시리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K3가 곧 단종된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동안 꽤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종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K4로 다시 나온다는 보도가 여러 나왔습니다. K7이 K8 됐듯이 이름을 하나씩 올린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름에서는 만족. 저희가 이 실내 사진을 다 가져왔는데요. 어떤지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K4 그러면 어떤 차가 될까요? 다음 주에 기아 EV데이를 여는데요. 여기는 EV5 새로 공개하고요. EV4도 여기 공개합니다. 어쩌면 EV3가 될 차도 여기 나와요. 그러면서 이 라인업을 쭉 정리하겠다. EV6, EV3, EV5, EV4, EV9 맞지? EV1부터 EV9까지를 꽉 채울 생각인 거죠. 이 정도로 대단합니다. 일단 전기차 회사를 확실하게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가솔린차, 하이브리드 차까지 계속 신차를 뽑아낸다는 건데 와, 기아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보도에서는 이름이 K4가 될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확실히 모르죠. 일단은 K4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K4가 어떤 역할을 하는 차가 될 것인가? 기존까지 K3는 사실 굉장히 좋은 차였죠. 디자인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꽤 잘 팔렸어요. 근데 신형 아반떼 나오고부터는 이게 영향을 너무 크게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형 아반떼가 더 크기도 크고 더 공격적으로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플랫폼도 더 신형 플랫폼이에요. 신차 느낌이 빡 납니다. 그래서 K3는 약간 보수적인 느낌, 한 단계씩 낮은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외국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새 차 그리고 큰 차 이런 것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급스러운 차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아마도 K3가 아닌 K4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을 하나 업그레이드 하면서 기존까지 있었던 K3가 아반떼의 상대고 우린 그 아반떼보다 조금 더 위급으로 가겠다. 소나타와 아반떼의 중간쯤을 파고들겠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큰 야심인 것 같고요. 기아가 체급 하나씩 올리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죠. 이번에 새로 멕시코에서 나온 K3는 사실은 K3가 아니죠. 원래는 리오입니다. 리오는 우리나라에서는 프라이드의 신모델인데 신모델을 키우면서 이름을 K3라고 바꿔 붙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K3는 그냥 K3라고 팔 수가 없죠. 그래서 K4라는 이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생겼군요. 앞모양, 뒷모양. 꽤 세련된 자동차로 보여집니다. 위장막 사이로도 헤드램프가 어느 정도 비쳐 보이고요. 뒷모습도 어느 정도 보이네요. 그리고 옆에 지금 K5의 페이스리프트의 위장막도 찍어 보내신 분이 계신데 둘을 보면 크기에서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뭔가 좀 K4라는 차가 굉장히 큰 차가 되고 K5까지 넘볼 수 있는 그런 차로 나오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시죠. 이전 K3는 약간 보수적이고 올드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전형적인 3박스 세단의 느낌이 느껴졌죠. 그러니까 머리, 가슴, 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트렁크 부분이 확실하게 트렁크 같았어. 근데 이번에는 모든 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은요, 기존 세단 느낌은 거의 나지 않고요. 이건 거의 쿠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차가 더 납작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뒤쪽은 패스트백으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거는 분명 스팅어다
라고 생각해서 스팅어2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이름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스팅어2는 아닐 것 같다. 그 정도 가격대의 차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스팅어가 떠오를 만큼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다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전면부터 보죠. 전면에 보면요, DRL이 가로로도 쭉, 세로로도 쭉 들어옵니다. 스타맵 시그니처라고 하는 라이팅, 그 DRL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방향지시등처럼 이렇게 불이 전체가 꿈뻑꿈뻑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네요. 헤드램프를 보면요, MLA라고 해서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하는 램프들이 촘촘촘촘 박혀있는 이런 램프가 들어갑니다. 작은 램프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가 들어가는 자동차를 보면요, G90, GV80 페이스리프트, EV9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차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 이걸로 주면은 야, 이게 너무 쓰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양쪽에 12개씩 들어가고요, 총 24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차를 도대체 얼마에 팔려는 거야? 저는 이런 거 안 넣어줘도 되니까 가격만 좀 싸게 해주시면 좋은데. 자, 전면에 레이더를 보면요, 초음파 센서가 뻥뻥뻥뻥뻥 뚫려 있고요, 가운데 레이더가 딱 있어요. 전면 유리 위에 보면 카메라가 또 굉장히 넓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ADAS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HDA2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기존의 K3라면 HDA1만 지원되고 그것조차도 99만원짜리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HDA2가 되면서 더 첨단 기능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측면 디자인을 한번 보죠. 차의 실루엣이 굉장히 예뻐요. 주행씬도 보면 이렇게까지 여러가지 휠들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휠, 이런 휠, 이런 휠도 있고요. 최대 사이즈는 18인치 정도로 보입니다. 휠 사이즈 중에는 이렇게 두 줄이 있는 휠들이 있는데, 요거 제네시스에 이런 느낌의 휠들이 두 줄을 표시하고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일 텐데 이런 걸 넣어준다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자, 측면 디자인을 보면요, 늘씬해서 굉장히 쿠페 같은 느낌이 나죠. 패스트백이죠. 그런 느낌이 또 더 많이 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뒷문짝의 도어 캐치 손잡이가 유리 쪽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다 손잡이를 붙이면 차가 좀 더 납작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이게 됐나? 근데 소형차의 경우에 세로형 손잡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작아 보이는 느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차에 탈 때 독특한 차를 탄다 이런 느낌을 좀 더 더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C필러 부분의 디자인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부분 아주 독특해서 스팅어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요 문이 열리는 라인을 한번 그려보고, 이쪽에 트렁크가 열리는 라인을 그려보면 요 문이 열리는 요 파팅 라인과 트렁크가 열리는 요 파팅 라인이 딱 십자로 만납니다. 이런 차 찾아보시면 없어요. 스팅어 말고는 없어. 이게 왜 없냐면, 트렁크가 움직일 때 이 움직이는 영역이잖아요. 문이 열리고 닫힐 때도 움직이는 영역이고, 그럼 요 두 개가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보통 다른 차들은 부딪히지 않게 해야 되니까 요걸 조금 벌려 놓습니다. 요렇게 닫히든지 요렇게 닫히든지, 어쨌든 요게 서로 부딪히는 일은 없도록. 만약에 여기 이 갭이 양쪽으로 0.5mm 0.5mm 갭밖에 없거든요. 요거 1cm만 밀려 올라가도 그냥 깨지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스팅어는 정말 기적적인 디자인입니다. 사실 그런데 요 차는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고요, 그 가장자리 부분에 요렇게 양쪽으로 열릴 것 같진 않아요. 아래쪽에 트렁크 부분만 열릴 것 같아요. 왜냐면 위장막이 아래쪽에 만 씌워져 있잖아요. 스팅어처럼 위가 열리는 차들은 이 트렁크를 열어야 되니까 위까지 이렇게 위장막을 같이 씌웁니다. 그런데 지금 트렁크가 아래쪽에 열리는 차들은 위를 씌우고 싶어도 씌울 수가 없어요. 이걸 감싸서 고정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그래서 스팅어 위장막 보면은 이런 느낌인데, 아이오닉 6 위장막 보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K4는 아마도 일반적인 트렁크 형태가 될 게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후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붕 쪽을 보면요, 아주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에 귀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요거 좀 귀엽죠? EV6에도 이렇게 귀같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뭘 하나? 아래쪽으로 이 팬더, 오버 팬더처럼 이렇게 뒤쪽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라이트를 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볼록하게 보여져요. 근데 굳이 라이팅을 위해서 따로 뺐어야 됐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리고 뒷면에 보면 전면하고 마찬가지로 DRL이 길게 쭉 들어옵니다. 램프 자세히 보면요, 브레이크 등은 여기에 들어오고요, 하이 포지션 스톱 램프도 여기 트렁크 위쪽에 따로 자리하고 있네요. 아반떼하고 비슷한 위치 이렇게 보여져요. 방향지시등은 이 아래쪽에 들어와요. 당연히 범퍼에 불이 들어오겠어요.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DRL을 따라서 모든 램프들이 좀 모여있는 느낌, 꽉 차서 좀 안정적인 느낌이 드네요. 약간 셀토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기아의 패밀리룩을 제대로 이어받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아 패밀리룩이 이제는 너무 패밀리여서 대중소 디자인이 돼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괜찮습니다. 해외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 차는 이렇게 위장
전장막으로 놓고 봤을 땐 이거 전기차로 나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사진들을 놓고 보면 여기 테일파이프가 따로 있어요. 머플러가 있으면 당연히 가솔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전기차는 아니고 이 내연기관차로 나오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력은 하이브리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실내 디자인도 가져왔습니다. 실내 디자인을 보면요, 지금 핸들 디자인 굉장히 충격적이시죠? 기존까지 기아에서 봤던 어떤 스티어링 휠하고도 닮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그리고 지금 보면 위쪽을 약간 D컷인데 위아래를 다 깎아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대를 잡았을 때 위쪽에 공간이 많이 남도록, 그래서 계기판을 최대한 가리지 않도록 디자인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뒤쪽에 패들 시프터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버튼들, 리모컨 버튼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성은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혼 커버 부분이 독특한데, 혼 커버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운전대에서 운전자한테 가장 가까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혼 커버가 이 차의 이미지를 좌우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스팅어의 혼 커버는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가지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번 혼 커버는 어떤 식의 느낌이 들지 모르겠네요. 이건 지금 도장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어쩌면 크롬 느낌이 나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도 블랙 하이글로시 같은 걸로 입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이 애매한 게, 여기다가 크롬이라든지 뭔가 장식을 더하게 되면 그 장식 부분이 사고가 났을 때 튀어나올 수가 있어서 장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붙이지도 못하고 뭔가 좀 제한적인 그런 디자인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블랙 하이글로시 들어가겠다, 그죠? 기아 엠블럼은 한가운데 딱 박혀 있으면 너무 촌스럽다고 느꼈는지 약간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했어요. 사실 기아가 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한쪽으로 삐딱하게 붙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뭐 굉장히 세련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핸들림을 보면요, 지금 투톤을 지원하고 있고요. 투톤이어서 안쪽과 바깥쪽이 다른 핸들림을 갖고 있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위쪽은 투톤인데 아래쪽은 원톤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ADAS 관련 버튼들을 보면 기존하고 똑같고요. 여기에 무슨 HDP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버튼들은 없네요. 앞차 간격과 속도와 차로 중앙 유지, 이런 것들만 지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리미트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어 래퍼는 요번에 유출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칼라맨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센터에 돌리는 형태로 되어 있을지 뭐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뜩뜩뜩은 아니겠지 설마. 그런 것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멋지네요.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일체형 디스플레이를 만들어서 엄청 많은 차에다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크기도 꽤 커서 12.3인치가 두 개 있는 그런 계기판으로 보여져요. 당연히 현대기아의 최신 인터페이스 CCNC가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CCNC 최근에 업그레이드 돼서 아마 다들 사용해 보셨겠지만 왓챠, 웨이브 당연히 기본으로 되고요. 이제 U+ TV, 유튜브 들어가 달라니까 왜 U+야?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선 카플레이까지 다 지원되는 거 아실 겁니다. 뒷좌석도 포착이 됐는데요. 뒷좌석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 앞부분의 헤드레스트가 ET형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어서 뒤쪽 부분에 뭐를 걸기도 애매하고 뭔가 좀 하나로 통합된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하나로 통합된 느낌이 꽤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전보다 시트백이 조금 더 예뻐졌다, EV6라든지 이런 데 사용된 시트백보다 훨씬 좋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이 소재감 같은 거 지금 말이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이 소재감은 실제 양산 소재감이 아니고요. 양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 모릅니다. 직물일지 가죽일지 뭐 우레탄일지 뭔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잡이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시트가 가운데 좌석의 팔걸이가 꽤 양쪽으로 폭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도 사람이 앉을 만한 그런 완전한 새 좌석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존의 현대차, 기아차는 이 가운데 좌석은 버리는 좌석으로 생각하고 양쪽 좌석을 더 넓히는데 더 집중해 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 가운데에도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북미 쪽에서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걸이 부분이 꽤 넓고, 내렸을 때 이
팔걸이를 조금 더 넉넉하게 양쪽 사람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헤드레스트를 보시면 헤드레스트 뒤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형태도 완전히 새로워진 헤드레스트를 보여주네요. 기존에는 좀 간이 헤드레스트를 쓴다거나 조금 엉성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옆에 있는 사람의 헤드레스트랑 똑같이 이렇게 큰 헤드레스트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까? 당연히 후방 추돌했을 때 가운데 앉은 사람의 이 경추 보호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안전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이 앞좌석에서 후방 시야는 상대적으로 좁아집니다. 이 헤드레스트를 더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봤을 때 헤드레스트 위쪽으로 공간이 상당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차 위에서부터 이렇게 쿠페형으로 내려오는 이 패스트백 구조의 자동차인데 그럼에도 2열 머리 공간을 굉장히 넉넉하게 보여주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네요. 네, 그럼 파워트레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파워트레인은 어떤 게 들어갈까요? 현행 K3는 엔진이 단 2개입니다. 1.6L 자연흡기 그리고 1.6L 터보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1.6L 터보 가솔린은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K3 GT에서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반면에 경쟁 모델 아반떼는 어때요? 아반떼는 1.6 가솔린도 있고 LPG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있고 고성능 모델 N도 있죠. 그래서 선택지가 굉장히 넓은 차인데 이 K3는 너무 아쉬웠죠. 이번 K4는 아마도 아반떼하고 마찬가지로 조금 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123마력짜리 1.6L 가솔린 엔진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120마력 내는 1.6L LPI 엔진 요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대되는 건 역시나 하이브리드입니다. 141마력을 내는 1.6L 하이브리드 모델 아마 그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이브리드 최고 장점은 역시나 연비죠. 같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쓰는 아반떼 국내 최고 연비 21.1km/L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K4 하이브리드를 보면 조금 더 에어로다이나믹입니다. 좀 더 유선형으로 생겼어요. 아마도 K4 하이브리드는 그거보다 더 우수한 연비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되네요. 연비가 21.1km를 넘으면 보통 차보다 2배거든요. 한 달에 여러분들 혹시 40만원씩 기름 넣으시는 분은 20만원 되는 거예요. 20만원씩 기름 넣으시는 분은 10만원이면 한 달 때울 수 있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럼 가격은 얼마가 될까? 현행 모델 K3는 기본 모델 트렌디가 1825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옵션을 다 더하면 2646만원이 돼요. 아반떼보다 150만원이 더 저렴한 국내 최고 저렴한 세단이었죠. 근데 이번에 아마도 K4로 되면서 가격을 인상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2천만원은 넘지 않아야 될 텐데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시 일정은 아직 미정이긴 합니다만 지금 막바지 테스트인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양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K3 사라지는 거 정말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K4로 거듭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커지고 외관은 어떻게 될지도 너무 궁금하고 어서 하루빨리 시승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